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대통령이 왜 갑자기 계엄을 선포했을까? 자, 그 이유가 말이죠. 속속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나라가 너무도 위험하다. 반국가 세력들이 사실상 국가기관까지도 거의 점령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은 영원히 되돌리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통령은 그런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어요. 여기에 찬성한 국무위원들이 없네요. 보니까 국방부 장관 뭐한 사람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분들이 말이죠. 현실을 잘 모르는 거야. 국무위원들도. 부정선거 이슈만 하더라도요. 국무위원들 중에 그게 뭐 사실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주요 언론들이 그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보고 취급도 안 하잖아요.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그걸 진짜로 문제의식을 갖고 부정선거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는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고급 정보를 많이 접했겠죠. 그리고 특히나 방첩사를 부활시켰잖아요. 방첩사가 뭡니까? 공산당을 막는 바로 그 방첩입니다. 공산주의, 공산당하고는 대한민국과는 존치가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되겠죠.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이런 현실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했고, 그래서 방첩사에 이제 그런 기능까지 줬죠.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는 기능까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계엄 선포는 그야말로 우리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대한민국이 안으로는 그야말로 엄청난 어떤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도려내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 어,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게 표현이 딱 맞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선포했을 때 장성들도 못 따라오잖아요. 장성들도. 계엄 해제되자마자 전부 다 찔찔 짜면서 막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군인이 아니에요. 그 장군들이 아니야 전부. 국회도 못 따라오고 공무원들도 못 따라오고 내각이 일단 대통령을 못 따라가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정말 고독한 결단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 국무위원들 비상계엄 만료해도 종북 좌파들을 놔두면 나라가 거들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지금 무서운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주요한 국가기관에 저들 이질적인 세력들인데요. 종북이든 뭐 종중이든 그런 포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법원, 음? 언론, 경찰도 위험해요. 제가 보니까. 자,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얘기해 놨어. 이제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 지금 계획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자,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반대를 했지만 대통령은 밀어붙였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그야말로 이제 목숨 걸고 이런 대결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상남자 같은 그런 기질 아니면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도 이게 전쟁이 없이 에, 뭐 1953년 휴전 이후 아무런 전쟁이 없었잖아요. 한반도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약해졌다라고 봅니다. 나약해졌다. 겁이 많아지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가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가족 뭐 그런 수준이 되고 말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최우선하는 그런 공직자, 위정자들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윤 대통령은 특이한 존재로 생각이 됩니다. 특이한 존재. 많이 안다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대통령은 이번에 이거 실패하면 정말 감옥 갑니다.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상을 하기 싫지만 반드시 대통령을 지키고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정선거를 들춰서 세상에 완전히 알리지 못하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요 조기 총선으로 이제 가지 못하면은 사실상 이제 희망은 막힌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음, 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위에서 아무리 헤엄을 치고 뭐 아둥바둥 해봐도 어, 우리가 알던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도 지금 상당히 깊이 있게 여기에 대해서
이미 개입하기 시작했다라고 자 그렇게 지금 많은 뭐 일종의 약간은 아직은 확실하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일 채비를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들 종북 종중 세력들을 이렇게 토벌하는 작업을 벌일 것이다. 그때 인제 한미 공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가 있는 거죠. 자 이쯤 되면요. 정말 내가 애국 우파, 자유 우파의 어떤 그 기질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은 그런 장관들이 있다 그러면요. 스스로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제는. 여기서 이 실기하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올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인제 대선을 꿈꾸는 큰 정치인들은 지금쯤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지금 오세훈이라든가 등등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안철수 등등 이들은 완전히 대통령과 반대의 길로 가 버렸고 아직 중간 지점에서 인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햄릿 같은 사람들이 다수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니 겁나고 안 하자니 또 이렇게 마치 시대의 양심을 저버린 양 그렇게 생각도 되고 '내가 이렇게 용기가 없나.' 서로 한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용기를 내야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자 이런 속에서 반가운 한 사람이 있더군요. 원희룡. 쭉 지켜보다가요. 저들이 이번에 탄핵 소추장에서 그 내란죄 부분을 뺀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걸 빼 가지고 속전속결로 들어간다.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만 그게 저들의 표착이 될 겁니다. 대악재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자충수라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그들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논리적 기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는데 그 소추의 가장 어떠민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집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성격이 바뀌더군요. 지금 국민의힘도 드디어 지금 위화도 해군처럼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자 쪽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이는 자기는 시간이 지금 없어요. 빨리 끝내야 돼. 트럼프가 움직이기 전에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내려고 하는 수단이 다른 건 몰라도 그 내란죄를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빼게 되면 본인이 자살골 넣는 겁니다, 저거. 이재명이가 헌재하고 다 짜고 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이재명에 의해서 부역하는 헌재 재판관이 한 명 정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다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진짜 그런 식이라면요. 지금 우리 싸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은. 나라 전체가 이미 다 넘어간 거야, 이재명한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대통령이 인제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이런 어떤 근본일척의 대승부를 펼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쭉 보면요. 원희룡은 그야말로 이 법률가 아닙니까? 그야말로 뭐 여기는 뭐 천재 중에 천재인데요. 삼장원 아닙니까? 수석만 뭐 거대한 경쟁에서 3 번이나 수석을 했던 사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내란죄가 탄핵 소추안에 없었다면 탄핵 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다. 자 이제라도 원상으로 되돌리자 이런 주장인데요. 첫째, 탄핵 소추의 핵심이라 할 내란죄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삭제한다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실효가 된다.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된다. 자 다시 의결하면 100% 이거 탄핵 소추 불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내란죄 때문에 탄핵했거든.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신한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란으로 보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내란이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둘째, 내란죄 삭제 시 내란 동조를 이유로 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원천무효입니다. 당연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한덕수 대행의 지위는 즉시 복원되어야 한다. 내란 동조했다는 이유거든.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 것은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없어지면 그 모든 게 무효가 되는 거야. 근데 이재명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겁니다. 이게 트럼프가 온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지금 드러날 것 같으니까 똥줄 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고 자기 딴에는 이걸 했는데 이거를 죽이지 않으면은 이게 소추장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입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이유죠. 정인도 많고. 그래서 빨리 뭐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라고 하지만
이게 대악재, 대자충수가 됩니다. 자, 최상목 대행의 현재 재판관 임명 또한 권한 없는 자의적 행위로 당연 무효다. 최상목이가 새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보류했잖아요. 그런 모든 행위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거대한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이재명이가 오히려 똥줄 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이제 드디어 논리적 근거 하나를 만들어낸 겁니다. 뭐 자기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것은 이재명이가 실수해서 던져준 카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재명이가 오히려 자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지금 발목 잡히기 생겼는데 발목 잡히면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오히려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 셋째,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지금 수사 폭동, 수사 내란을 자행하고 있다. 자, 넷째,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는 무소불위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여기 지금 탄핵하려고 하더군요. 숫자가 모자라서 탄핵은 안 될지라도 이슈를 성공시킬 수 있잖아요. 이슈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 여론을 국민의힘 쪽으로, 대통령 쪽으로 옮길 수 있는 큰 계기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희룡도 이제 치고 나왔습니다. 은인자중하던 원희룡이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원희룡도 있고요. 자, 이준영 같은 이런 어떤 인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예를 들어 탄핵 소추안에 A, B, C, D의 사유가 명시되고 있고 이 내용으로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했다면 A, B, C, D는 확정된 탄핵 소추 사유가 된다. 이를 임의로 A, B나 A, C 또는 A, E로 변경하려면 새로운 탄핵 소추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걸 갖고 법리 논쟁을 벌일 수 있고요. 대통령 측에서 이 헌재에다가 다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심리해달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탄핵 소추장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대통령 쪽에서도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뭘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재명이가 천추의 한이 될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재명은 망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자,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대통령 쪽에서는 벌써 이 법적 검토 다 들어갔고요. 조만간 헌재에다가 요 지금 내란죄를 지금 철회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번 이 탄핵 소추안 자체가 무효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분명히 어떤 법적 어떤 쟁론을 법적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흥미로워졌습니다. 야당 탄핵 당기려 내란죄 빼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오히려 그들이 발목 잡힌 상황이 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드디어 이렇게 되면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당 그럼 재의결하자. 다시 표결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게 됩니다.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됩니다. 소추 자체가 그게 실효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자체가 불성립한다는 거죠. 탄핵 소추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가리가 나쁜 거야. 그러니까 권성동 탄핵 사유에 내란 제하자고 그럼 헌재는 각하하라. 뭐 다루지도 말라는 얘기죠. 빨리 각하하고 새로 국회에서 의결하기를 기다리라. 이런 이야기죠.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 거죠. 헌재 내란죄 뺀 졸속 탄핵 소추문 즉각 각하하라. 이거 심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다룰 만한 안건이 안 된다. 왜냐면 기둥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붕 떠 있습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바로 논리의 허점인데 이재명은 이번에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이가 뭐 큰 어떤 계획이 있고 뭐 어떤 그 모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